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오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먼저 간단한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티탄즈,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지원장당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지구 연방군 내 특무부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창자이자 총수는 자미토프 하이만 대장, 그리고 실전부대의 지휘관은 바스콤 대령이 맡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죠. 반지구 연방 조직인 에우고든과의 분쟁을 거듭하다가 그리프스 공방전에서 순례부와 함께 함대가 소멸해서 이 조직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들인 티탄이고요. 대지의 여신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대로 대지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어스노이드만 이제 최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원군 잔당에 의한 테러 및 질서 파괴 행위의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스페이스노이드의 탄압과 지구지상주의를 이제 기치를 내고 있는 이 자미토프 하이만의 사방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이죠. 막말로 말해서 제타 건담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댕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살펴본다고 한다면 연방정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벌이는 콜로니의 독가스 살포에서 300만 명이 죽었고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기술장교를 인질을 잡고 살해, 힐다 비단이라는 인물. 이 연방군 본부 자부로의 핵폭발, 이건 남국 조약을 위반한 사태고, 폼 브라운 시티의 콜로니 낙하를 시도했고요. 또 여기에 폭탄 장치, 민간인 테러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온갖 별의별 악행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지온 고국에서도 자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티탄즈는 지온을 넘어서는 건담 시리즈 톱을 달리는 악의 집단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이 숨겨진 목적은 이제 정부까지도 집어삼켜서 자미토프 하이만을 정점으로 한 군사정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후에는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일부 특권층까지 모조리 숙청하고 티탄즈가 새로운 권력 질서의 핵으로 떠오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의 이제 주요 인물로서는 앞서 설명했던 자미토프 하이만과 바스콤 이외에 파일럿으로 제리드 메사, 사라 자비아로프, 야잔 게이블, 레쿠아론도 등 있었고요. 최종 보스급으로 등장했던 이 팝티머스 시로코도 있었죠. 지구주상주의를 극도로 추앙해서 이제 건담 마크2 개발 시에도 비지구권, 엔하임 등 이런 지원계의 기술을 모조리 거부했던 티탄즈는 극중에서 한없이 지원군스러운 모노아이드 달린 이런 디자인들의 기체를 잘만 썼죠. 대표적인 게 하이잭이라던가. 나중에야 이제 그 지원과 연상시키는 기체로 지원 잔당을 사냥함으로써 잔당 및 친지원계 인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정이 뒤늦게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탄즈 오늘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짜짜짜. 순간 준비해놨던 게 사라졌어. 됐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유튜브의 김수미님의 질문인데요. 건담과 입자가 이렇게 질긴 인연을 가진 건 어느 애니메이션 때부터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담에서 참 입자라는 게 참 많이 있죠. 미노프스키 입자부터 시작해서 지엔 입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퍼스트 건담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주의 건담 시초라고 하는 이 퍼스트 건담부터 입자라는 것에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주 세계에는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라고 하는 세계관 설정이 존재를 하고요. 이 우주 세계에서는 건담이나 이런 자쿠 같은 인간형 모비스트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미노프스키 입자의 발견이 원인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미노프스키 입자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처음 나온 이 퍼스트 건담부터 이 미노프스키 입자 때문에 그때부터 인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김성규님의 질문. 잡트의 계급을 물어보셨고요. 그 디아카가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뀐 게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일단 잡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잡트, 이게 플랜트의 민간인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민병대 조직입니다. 정식 군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각각의 대원들은 이제 본직도 따로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많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고요.
또 이 코디네이터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높은 만큼 개인의 판단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기존의 관료적인 군사 계급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설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막장인 조직이 되었죠. 솔직히 군대, 여기 건담 속에 나왔던 군대가 뭐 제대로 된 조직이 있었겠냐 싶습니다만, 그러면서 사관학교 같은 것도 또 극중에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전투 기술을 가리켰던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 10대 중반의 나이로 소년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청소년기 이미 내추럴에 성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에 관해서는 계급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계급이 없습니다. 딱히. 다만 이제 이 입고 있는 제복의 색상에 따라서 이 계급 비슷하게 좀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관의 이름에 따라서 극중에서 이제 뭐 크루제 부대라든지 자라 부대, 이자크줄의 줄 부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대를 편성을 합니다. 제복의 색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 좀 나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 부대의 총 지휘관 같은 경우에 이제 백복, 흰색 의복을 입고, 한 함선의 지휘관이 함장은 검은색 흑복,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들 탑 20 정도로 이렇게 에이스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적복, 그리고 이제 일반 병사들은 이제 녹복을 입는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개로 이제 페이스가 또 존재를 하는데, 페이스가 그 신뢰라는 단어 뜻이 있었지만 이것도 약어더라고요. 패스트 액팅 인터그레이트 테크니컬 헤드쿼터스인가? 전술 통합 주근본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극중에서는 계급이 없고 이 막장인 군대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이 아무 통제나 명령 없이 일부 캐릭터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전투에 나서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설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복장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나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아카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바뀌었죠. 이 전쟁 후 아크엔젤 쪽으로 전향한 것이 탈영으로 간주가 되어서, 원래라면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 데스티니 쪽에서 이제 길버트 듀란다라고 이자크의 변호로 녹색 제복으로 강등당하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강등당했어요, 녹색으로. 뒤로 넘어가면 다시 또 활약을 해갖고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유튜브 쪽에 이제 허지호님의 질문. 지인 입자는 분명 초록인데 왜 트란잠을 쓰면 빨강으로 변하나요? 일단 먼저 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트란잠을 쓴다고 해서 지인 입자가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해갖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는데, 좀 증거라 그래야 될까? 좀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죠. 더불어 1기에서 처음 이제 트란잠이 등장했던 장면이죠. 엑시아가 트란잠을 발동했던 장면. 뒤에 떨어지고 있는 입자 가로 보시면 빨간색이 아닙니다. 기체는 빨간색이지만 빨간색이 아니죠, 엄연히. 다음, 이게 캡처를 떴는데 어느 거였더라 얘가? 아무튼 트란잠을 쓰고 지나가는데 입자가 녹색으로 빛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세라빔. 마찬가지로 트란잠에서 입자 방출이 벌어지고 있지만 녹색이고요. 마찬가지고요. 녹색 입자가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라이저도 트란잠을 쓰고 있지만 뒤에 방출되는 입자는 녹색입니다. GN 입자 색깔이 빨강색이 아니라 단순히 기체 색상이 빨갛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군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저희 더 사이트 시오리님의 건담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시리즈별로 이야기가 다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면은, 우선 우주세기 쪽 대표적인 게 저희 버스 건담 볼 수 있겠는데, 우주세기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퍼포스 유틸리티 논 디스컨티뉴티, 말이 너무 길어서 잠깐 생략할게요. 전 영역 범용 연속 증강 기동 병기의 약자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건담이 되고요. GUNDAM. 이 약은 이제 뒤에 붙여진 설정이라고 합니다. 지구 연방군의 V 작전을 통해서 탄생한 이제 퍼스트 건담 기체명 자체가 이제 건담이었고요.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우주세계에서 이 건담이라는 이름을 기체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네임밸류로서의 인식이 좀 됐었죠.
F9A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놓고 보니 건담과 비슷해서 건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빅토리 건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건담 이름을 붙였다는 둥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세기 쪽 이야기고요. 다음 미래세기, 저희 G건담 쪽, 이쪽은 감마 통합 다이말리움 아말감 모비슈트, 그래서 건담이랍니다. 아니면은 이게 영어명이 되게 길어서 좀 생략하는 우주의 지배국가를 결정하는 발달한 모비슈트의 약어에서 또 건담, 다 약어예요. 결론은 그런 식으로 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비슈트라는 개념이 콜로니 건조에 사용된 이제 중무장 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전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나중에는 이제 콜로니 대표로 산다는 이런 전투용 모비슈트를 이제 건담이라는 명칭을 써서 활용을 했고요. 애프터 콜로니 윙 시리즈, 제네틱온 유니버스 뉴트리 디퍼런트 얼로이늄 모비슈트, 아무튼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이중구조의 우주제 합금 모비슈트의 약어, 건담유만큼 썼던 그거. 윙건담 제로의 게이터를 기초로 건담유만큼을 사용한 모비슈트를 건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 비슷한 기체는 상당히 많지만 건담이라고 불리는 기체는 상당히 제약적이었죠. 건담유만큼을 써도 이 윙제로 계열기가 아닌 기체는 건담이라고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F터워, 건담 X 시리즈에 나온 F터워 같은 경우에 건담 타임 모비슈트라고 부르죠. 플래시 시스템을 통한 비트 모비슈트 조작이 가능한 이 모비슈트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건담 레오파드 이런 애들은 원래 건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따지면 잠깐 잘못 넘어갔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턴에이 쪽에서는 건담이 이제 기체명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일부 캐릭터들만 이제 건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턴에 이외의 건담 기어는 등장하지 않죠. 흔히 턴 X는 건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쿠 유적에서 나왔던 자쿠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비스 출입을 했었고요. 그냥 그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이 코즈믹이라 시드 계열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담은 이제 기체의 명칭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약자로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초기 이제 GAT 시리즈, 어디 보자,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 잠깐만 보이지가 않아. 여기 있다. 초기 GAT 시리즈 스트라이크의 기동 장면입니다. 발음은 생략할게요. 저 약어를 써서 건담이라고 불렀죠. 단반향 분산형 신경 접속에 의한 자율 기동을 행하는 범용 통합성 시스템. 참 이름 복잡하다. 그 OS의 이름을 따서 건담이라고 불렀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자프트 쪽을 넘어가서 야킨도의 전쟁 전 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덤 때 나왔는데 핵동력 기체, 그래서 중간에 누클리어 드라이브 어설트 모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합쳐서 머리 글자만 따면 이것도 건담 이렇게 또 됩니다. 말을 참 잘 끼워 맞췄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야킨도의 전쟁 이후 대표적인 게 뭐 임펄스나 이런 쪽, 그쪽 애들이 이제 또 바뀌어서 또 이런 식으로 무제한 네트워크 구동세대 강습 모듈이라는 명칭을 따서 이쪽은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또 중간에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건담. 그리고 약간 논외적이긴 하지만 디스트로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대 제약 화기 집약 요새라는 약자로 해서 또 건담이라는 OS 시스템을 또 명칭을 쓰고 있고요. 하이퍼 듀트리온 탑재기 기체도 이런 식으로 누클리어 듀트리온 어드밴스드 매뉴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건담이라는 명칭을 또 쓰고 있습니다. 다 보면 어떻게든 다 앞에 GUNDAM을 맞춰서 쓰고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스타게이저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가이더 해갖고 앞에 명칭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이제 건담이라는 명칭 이런 식으로 OS를 맞춰서 또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 기승전 건담이에요. 다 GUNDAM.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음 서력가 더블어 쪽, 이쪽은 이제 솔레사이빙이 소유했던 고성능 모비슈트의 기체명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봤던 그 수많은 사례들과는 다르게 이거는 그냥 단순 기체명이 건담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무슨 거의 약자는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이 어딨니? 자,
어드밴스드 제너레이션 에이지. 전설처럼 전해내려오는 강력한 모비슈트의 상징으로서 건담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모비슈트로 이제 아스노 가문과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에이지 디바이스가 그 존재를 증명을 했고, 에이지1의 개발자이자 탑승했다 플리트 아스노는 이 건담이라는 게 유이를 침략을 물리칠 구세주로서 여겼었던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아본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월급돌이피님의 질문. 반다이가 연말이 되면 큰 거 한 방을 준비해 놨다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죠. 지난해에 발매했었던 가장 큰 한방 킷은 무엇이 있었나요? 확실히 매년 연말쯤 되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이 사람들이 이목을 잡아 끄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었는데, 올해가 아니지, 지난해에 대표 제품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요거겠죠. PG 유니콘. 이거만한 게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핫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제품 PG 유니콘 건담. 요거겠죠. 실제로도 딱 그때 발매를 했었고, 뭐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잘해봐야 RG 윙제로 칠 수가 있겠지만 PG 유니콘의 존재 때문에 지난해 한방 킷은 PG 유니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사이트의 트리스탄님, 건프라 제품화된 것 중에 초보자가 조립하기 쉬운 건 우주세기 쪽인가요? 비우주세기 쪽인가요? 뭐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향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이라면 우주세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우주세기 쪽들은 기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팩 쪽에 이제 날개를 비롯해서 상당히 화려한 경향이 많죠. 기체 디자인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저것 화려한 것들을 만들려면 간단한 예로 양산 기체들 막 건담, 그냥 퍼스트 건담 얼마나 심플합니까? 자꾸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뭐 프리덤 날개 화려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만들기 쉬운 거는 우주세기 쪽이 아닐까. 이것도 뭐 이렇게 뭐랄까 획일화 해서 딱 대표할 수 없는 분이긴 한데, 제 생각엔 그냥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나온 질문이 이제 6전형 건담에 관한 내용이죠. 6전형 건담이 퍼스트 건담의 정식 후계기가 아니라는데 라는 이야기. 6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담의 개발 기체가 아닌 건담의 파츠 중 이 기준 미달, 불량 파츠 막 이런 것들 남은 여분 부품들을 만들어서 만든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후계기라고 보긴 어렵고요. 재활용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제 1년 전쟁 시 지구 연방군이 이제 V작전에서 이 프로토타입 건담이 롤아웃 단계에서 곧바로 이제 RX-79 계획을 착수를 합니다. 지원군의 이제 모비슈트 활약에 의해서 급속하게 전선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지구 연방군이 한시라도 빠르게 이제 모비슈트의 양산화 및 투입이 요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시험 제작기로 만들었던 RX-78-2 건담, 요로 대표됐던 RX-78 시리즈가 생산성을 좀 도외시한 매우 고성능 기체였기 때문에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 부품들의 품질 관리가 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 요구 스펙에 못 미친 규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파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연방 육군성에서 이제 밀림과 산악지대 등 지금까지 전투 차량이나 항공기의 운용이 어려운 지형에서 이 모비슈트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방군의 모비슈트 계획의 본명이었던 이 짐의 양산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남아도는, 원래라면 저거 다 폐기를 했어야 했는데 저 남아도는 파츠들을 임시로 사용을 해서 양산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산형 건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체고요. 이것을 우주용 장비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6전형 형태로 재설계를 해서 나온 게 6전형 건담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 짜투리 파츠들을 모아서 긁어서 만든 게 6전형이기 때문에 정식 후계기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토템님의 질문. 도색을 할 때 왜 사포를 해야 되느냐? 표면 정리 때문에 합니다. 이제 표면이 좀 말끔하게 되어 있어야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도색을 한다 그러면 그 돌을 위해서 이제 위에 막이 입혀질 텐데, 이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다 도드라질 가능성도 높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표면 정리 때문에 사포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포하신 다음에 당연히 깨끗하게 마무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의 질문 쭉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너무 길게 해갖고 힘드네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분량상 이 정도에서 컷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질문들 또 이렇게 올려주신 거 모아서 또 그 중에 선별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